오늘 제목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엽기들다 사람 살린 남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11일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헬스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헬스장 기구 앞에 서 있던 남성이 갑자기 앞으로 확 꼬꾸라집니다. 아이고. 쿵 소리에 바로 옆에서 운동을 하던 젊은 남성이 벌떡 일어나 어머나. 이 쓰러진 남성을 살피는데요. 어머나. 심정지로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주저없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허주현 변호사님, 저 CCTV 영상을 보는 저희들도 지금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쿵쾅쿵 뛰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만약에 저는 저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다는 진짜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저분은요. 진짜 하늘이 도왔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앞으로 저렇게 쓰러지잖아요. 너무 세상에. 멀쩡해 아이고. 보였는데. 근데 옆에 보세요. 순식간에 운동하던 사람이 거의 용수철처럼 튀어서 저 그렇죠. 사람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 반응 속도가 남다르지 엄청나네요, 않습니까? 진짜.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비번인 소방관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운동하던 남성이 마침 쉬는 날이라서 체력 단련을 하러 온 소방사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렇게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었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건데 그 넓은 헬스장에 하필 바로 옆에 딱 그렇게 있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은데 저분은 진짜 천운을 타고난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하늘이 도운 거예요. 관련해서 해당 소방관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들 웅성웅성 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달려갔는데 보니까 환자분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바로 가가지고 환자분 상황 보고 의식이랑 호흡이 없어서 119 신고랑 AED 요청 같은 거 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응급처치를 할 줄 아시는 분이 주변에 계셨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일단 저 쓰러지신 분 어떻게 되셨을까 또 궁금해요. 예, 다행히 지금 회복 중에 아이고, 계십니다. 천만다행이네, 병원에 입원해서. 진짜. 근데 네. 방금 화면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저 소방관이 비번이었는데 운동하러 갔다가 50대 남성이 지금 저렇게 쓰러지니까 바로 일어나서 저분을 심폐소생술을 했고요.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심폐소생을 해서 조금씩 호흡이 돌아왔고 그리고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소방관 같은 경우에 이런 펌뷸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펌뷸런스가 뭐냐면 펌프카 플러스 앰뷸런스 두 개 합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이 예전에는 그 구조만 하는 구조대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불을 화재 진압을 하는 대원들이 있었고 이게 함께 연합해서 하는 그래요? 직업이 있대요. 그래서 그 차의 승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에.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심폐소생술을.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민의 생명을 구하게 돼서 뿌듯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꼭 소방관이나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당부의 말도 했습니다. 아니 최진수 소방사님 말씀처럼 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뉴스파이터도 매번 강조하니까 알겠어. 충분히 아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최명희 원장님 주변에 만약 이런 일을 목격했을 때 나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심폐소생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119에 신고를 할 줄 알겠는데 그럼 그때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되나 막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이 결국은 뭔가를 이해하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심장이 우리 몸에 피를 보냅니다. 네.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에 피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 보내는 게 심폐소생술이에요. 아하. 그렇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100회 정도 피를 보내야 되는데 1분에 그 1분의 100회를 갖다 심장을 눌러서 심장에 있는 폐를 계속 온몸으로 보내주는 게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는 심장이 위치한 부위, 흉골의 아래쪽 절반 정도의 위치가 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실수하게 되는 거는 일단 힘을 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힘을 준 다음에는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고 해야 되는 거고 심장이 힘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깊이 눌러야 되겠지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5cm 정도는 눌러야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은 사실은 한 사람이 2, 3분 이상 분당 100회로 네. 5cm를 갖다 가슴을 계속 누른다는 건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께서 지쳤다 그랬을 때 그거를 억지로 끌려고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못 되기 때문에 빨리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한테 대신해 달라고 해서 아하.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마음만 갖지 마시고 또 주저하지 마시고 요즘은요,
해당 구청 등 지자체에서 이런 무료 강습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짬 나실 때 그런 강습도 받아보시면 혹시 압니까? 내 가족이, 내 가까운 분이 그런 일 당했을 때 내가 그 배웠던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 교육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